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까지 잘 재미있게 듣고 있나요? 네, 동영상으로 이렇게 대수학, 어려운 내용의 대수학을 공부하느라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강의록과 함께 잘 참고하면서 또 주교재 내용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유한군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리로 실로우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로우 정리에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실로우 정리부터 제3 실로우 정리까지가 있는데요. 이 정리들의 이제 증명을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정리의 증명을 이제 대수학 공부를 처음 할 때, 처음부터 증명을 이제 완전히 숙달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증명을 이제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많이 내용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선은 정리가 말하는 그 명제 자체만 일단은 기억을 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같이 증명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유한군의 경우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이제 어떤 P가 이제 소수고요. P가 소수일 때 이제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P의 n승 꼴로 주어지는 군을 우리가 간단하게 P군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군인데 P군이라면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서요. 간혹 이제 영어를 병행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P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P의 그룹이 어떤 집합에 작용할 때 원소의 개수에 대한 정리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집합 X에 작용할 때요. X의 원소의 개수랑 이 G에 의해서 고정되는 X의 개수들. XG라는 것은 정의가 X의 원소들 중에서 GX가 X가 되는 임의의 G에 대해서 이것이 이 집합 XG의 정의입니다. 이 집합의 개수랑 집합 X의 개수랑 P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것이 이 보조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우리 앞서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증명한 그 쉬운 두 번째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집합 XG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집합 XG는 다시 말하면은 궤도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합니다. G 궤도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X에 임의의 어떤 G를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이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궤도가 그냥 자기 자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X가 있는데 여기에 X를 이제 궤도들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궤도가 이제 여기 이제 궤도가 한 점인 이런 집합들이 쭉 있고요. 이런 집합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궤도가 몇 개의 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원소의 개수가 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궤도들이 의 개수가 t의 배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자 먼저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gxi입니다. gxi, gx1, gx2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궤도입니다. 궤도. 네. x1의 궤도, x2의 궤도, x3의 궤도. 그런데 이제 저의 주장은 이 어떤 궤도들의 개수는 p의 배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선 정리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죠. 궤도의 원소의 개수는 군을 한 점의 그 등방 부분군으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류의 개수인데, 잉여류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것은 이 등방 부분군의 G 안에서의 지수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G의 원소의 개수가 P의 n승이므로 이 지수는 무엇인지 몰라도 이 지수 역시 P의 n을 약수해야 되니까 이것은 P의 배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등식을 생각을 하면요. 자, 이 등식은 무엇이냐면은 x를 이렇게 궤도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나눠서 생각하면은 네, 궤도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만큼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이쪽이 이제 각각이 P의 배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의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와 XG의 원소의 개수가 P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자주 나오는 보조 정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암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 보조 정리를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로우 정리의 이제 특수한 경우인 코시의 정리를 이제 증명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G가 유한군일 때, 그리고 P가 이 G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일 때, P가 원소의 개수의 약수이면은, 그러면은 G에는 위수가 P인 부분군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제 코시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P가 소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코시 정리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대군 A4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네, 그렇죠. 이 원소의 개수는 12개인데요. 그런데 A4의 원소가 6개인 부분군은 우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P가 소수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이 명제가 꼭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이제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 코시 정리를 이제 군의 작용을 이용해서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G가 이제 다음과 같은 집합에 이제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런 P 튜플들의 집합인데요. 네, 이제 G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제 P 튜플, 그러니까 P개의 G의 원소로 이루어진 P 튜플인데 그 중에서 자, G1부터 GP까지를 곱했더니 이제 항등원이 나오는 그런 집합을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자, G1부터 GP-1까지는, 자유롭게 올 수가 있고, 여기까지 GP-1까지 원소가 정해지면, GP는 이제 자동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곱해서 항등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X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원소의 개수의 P-1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X의 어떤 군의 작용을 생각할 거냐면, 자, SP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순환 부분군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1부터 1P까지를 순서대로 쓴 이 순환치환이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시그마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시그마 군이 이제 X에 작용하는 것을 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작용의 규칙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랑 네, X에 결합을 해서 이제 X를 만드는데 이제 이 시그마 여기에 원소들은 사실은 시그마의 뭐 M승 이런 꼴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그마가 X의 원소들을 어디로 보내는지만 결정하면 시그마 M승은 결국 시그마를 반복해서 결합을 하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규칙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규칙만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이 규칙은 말 그대로 시그마가 1부터 P까지 여기 순서를 잘 바꿔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그마의 정의대로 바꿔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작용에 대해서 작용의 규칙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이해를 했나요? 네, 여기 잘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앞서 살펴본 보조 정리를 이제 적용할 준비가 되었고요.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마의 위수는 P이기 때문에 우리 시그마가 생성하는 SP의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는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 정리를 이용하면요. 자, X 시그마에는 지금 P군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 의해서 고정되는 원소들은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P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찰이고요. 또 다른 관찰은 한편 X 시그마에 들어간다는 뜻은 여기는 이제 규칙을 써보면은 이미 여기 순서를 아무리 바꾸었을 때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성분이 다 G, G, G가 되고 그런데 단 G는 이제 P번 곱하면은 항등원이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X 시그마 브래킷 이곳의 이제 정의입니다. 네, 잘 이해를 이제 했나요? 그러면 네, 우리의 주장은 이 X 시그마 브래킷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P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공집합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공집합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 실제로 들어가는 원소가 우리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항등원을 이렇게 P번 쓰게 되면은 이것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어도 이제 자명하지 않은 원소 한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랑 같이 자 A, 땡땡땡 A가 X 시그마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X 시그마에 들어갔다면은 이게 A의 P승이 항등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A가 항등원이 아닌 것으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A가 위수가 P인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G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위수가 P인 부분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코시 정리의 증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래서 이 코시 정리는 일단은 네, 증명도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우선 우리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네, 정리의 이제 명제 자체, 즉 어떤 소수 P가 G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일 때 G의 위수 P인 부분군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로우 정리를 이제 실로우 정리가 무엇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실로우 정리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이제 만나서 우리가 같이 증명의 아이디어를 대략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록에는 제가 실로우 정리들의 증명을 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 먼저 미리 읽어볼 수 있는 학생들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실로우 정리의 세 가지 정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로우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G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어떤 소수 P가 있고요. M은 P를 나누지 않는, P의 배수가 아닌 그런 소수에 대해서 자, P의 N승 M 꼴로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시 정리에 따르면은 G에는 위수가 P인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G에는 위수가 P인 부분군이 존재하는데요. 네, 코시 정리에 따르면은 이것이 존재하는데 이제 군의 작용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코시 정리를 일반화를 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위수가 P의 제곱인 부분군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위수가 P의 제곱인 부분군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1실로우 정리입니다. 그래서 코시 정리의 어떻게 보면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다 쓰겠습니다. 실로우 이게 존재하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위수가 P의 K인 부분군이 존재합니다. K가 그래서 사실은 1부터 N까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P의 K승 꼴의 이 G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는 전부 다 부분군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실로우 1정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1실로우 정리의 두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위수가 P의 K승인 이제 G의 부분군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것 이미 하나를 HI라고 하면은, 이 HI는 이제 위수가 P의 I고요. 위수가 이제 PI입니다. 그랬을 때 위수가 P의 I승 플러스 P의 I 플러스 1승인 그런 군이 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좋은 HI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such that 자, HI가 HI 플러스 1의 정규 부분군이 되게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이런 HI 플러스 1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실로우 정리, 제1 실로우 정리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이제 n까지고요. 그랬을 때 각 i에 대해서 위수가 P의 I승인 G의 부분군은 어떤 위수가 P의 I 플러스 1인 어떤 부분군의 정규 부분군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군의 작용, 또 부분군 대응 정리, 요거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로우 정리를 이제 두 번째 실로우 정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로우 정리는요. 그 전에 먼저 실로우 P 부분군이라는 거를 제가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실로우 P 부분군은 무엇이냐면은 G의 원소의 개수가 P의 N승 M꼴로 주어질 때 이제 위수가 예를 들어서 P의 K승 꼴인 것을 우리가 P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PK면은 우리가 P군 또는 P그룹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실로우 P 부분군이라는 거 있는데요. 또는 우리 영어로 이게 한글로 하면은 조금 헷갈릴 요지가 있어가지고요. 실로우 P 서브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로우 P 서브그룹.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G가 주어졌을 때 G의 실로우 P 서브그룹이란 P군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로우 P 서브그룹은 P 서브그룹 중에 특수한 경우인데요. 위수가 이제 P의 N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실로우 P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실로우 P 부분군. 그래서 앞에 실로우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위수가 가장 큰 것입니다. P군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 P1과 P2가 G의 유한군일 때 G의 실로우 P 부분군일 때 P1과 P2는 서로 공액이라는 것이 제2 실로우 정리의 내용입니다. 공액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G, P1, G 인버스는 P2가 되는 그런 G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2 실로우 정리의 내용입니다. 제3 실로우 정리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G는 계속해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군이고요. P가 G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인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에는 반드시 실로우 P 부분군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실로우 P 부분군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그거를 NP라고 쓰겠습니다. G의 실로우 P 부분군의 개수. 네,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가 잠깐, 네. 일단, 네, 하겠습니다. NP가 실로우 P 부분군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는 NP가, 첫 번째는 NP는, 네, G의 원소의 개수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NP를 P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실로우 세 번째 정리, 제3 실로우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우 정리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유한군의 구조를 밝히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완인 경우는 기본 정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가완이 아닐 때는 원소의 개수가 8개인 군을 모두 분류하라. 또는 원소의 개수가 12개인 군을 모두 분류하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실로우 정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군의 구조를 특히 원소의 개수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경우에 잘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